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냐면 집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배웠거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고 또 다른 집합이 여기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집합이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A랑 B가 이렇게 동떨어진 형태가 생길 수도 있고 A랑 B가 조금은 겹쳐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궁금한 사실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집합의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울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은 맞아. 근데 확실히 덧셈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곱셈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뺄셈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 거니까 새로운 기호에서는 이렇게 정의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봐보자. 합집합이다 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의할 때 두 집합을 가져오거든.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B 대하여 이제 합집합부터 정의하기 시작할 거예요. 합집합은 뭐냐면 이거예요. A랑 B.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지금 방금 위에서 그렸는데 이제 좀 지워버리자. 위에서 A랑 B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A, B의 전체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더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 이 두 개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 이 부분 있지? 그렇지? 이 부분. A, B가 모두 다 포함되는 이 영역 있잖냐? 명확히 색칠할까? 색칠. 빈틈없다. 좀 마음에 안 든가,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합집합이에요. 오케이? 근데 합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가 또는이라는 기호를 배웠지. 또는이라는 용어를 배웠어.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설명한 적은 있거든? 뭘로 설명했냐면 내가 항상 똑같은 설명하는데 보통 집에 엄마가 왔단 말이다. 그럼 너희한테 물어봐. 밥 먹을래? 빵 먹을래?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너는 뭐 먹을 거야? 뭐? 아무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밥 먹을래? 빵 먹을래?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그러면은 난 밥 먹을래요? 라고 할 수 있잖냐? 빵 안 먹고. 난 빵만 먹을래요?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두 개 다 먹을래요? 라고 할 수 있거든. 나는 두 개 다 먹을 거야. 아무튼 이제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또는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아니거나 A의 원소가 아니고 B의 원소이거나 두 개 다를 포함하는 형태이거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합집합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거나 이 부분만이거나 이 부분만이거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합집합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또는 개념은 이거인 거야. 이 세 개를 합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집합은 무엇인가 라는 거야.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역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교집합은 이 부분인 거야. 같이 있는 부분 있잖냐? 얘를 교집합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쓸 때 당연히 이렇게 쓸 거예요. A 교집합 B다라는 것은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 X는 B의 원소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봤더니 A가 있고 B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통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 공통된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집합을 여기까지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쯤에 여러 개의 집합의 관계를 그려봤잖냐. 근데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냐. 그래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라고 했더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경우네. 그래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서로소에 대한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거든. 두 집합에 대한 서로소는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소다 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소다 라는 것은, 이 말은 A랑 B의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서로서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집합이 있어. 근데 서로서라는 얘기가 나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조금 있다가 좀 다른 용어도 쓸 거야. 다른 용어도 쓸 거거든. 근데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여집합이야. 여기에서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을 구해주고 싶거든. 구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구할 거고, 이 여집합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여집합은 뭐냐면, 여집합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해요.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기호로 뭐로 나타내냐면 U로 나타내요. U를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냐. 이제 원래 U를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U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기호가 헷갈려서 나중에 기호가 합집합 기호가 이거잖냐. 이거는 헷갈려. 그래서 이것을 약간 각지게 그리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U로 나타낼 건데, 그러면 여집합은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가 아닌 부분 있잖냐. 이 A가 아닌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A가 아닌 이 바깥 부분 있잖냐. 오케이. 이 바깥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리고 얘를 종이 내릴 때 어떻게 종이 내리냐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거든. A의 여집합. 이 지수의 자리에 C라고 적어주고, 이 C라고 적어. 얘는 A의 여집합.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A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X는 뭐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그리고라고 하자. 이거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무엇을 생략하기도 하냐면 이 전체 집합의 기호를 생략하기도 해요. 오케이? 어차피 모든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여집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이게 이제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합집합, 두 번째는 교집합, 이제 의집합을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야.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 가운데 영역을 배웠는데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영역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차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A만 있는 부분 있잖아요. A만 있는 부분. A 너무 크게 그렸다. 오케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제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A 차집합 B라고 나타낼 거예요. A에서 B 부분을 뺀 부분이거든. A에서 B 부분을 뺀 부분이야. 오케이?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A 차집합 B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는 어떤 기호로 나타냈었냐면 위를 봤더니 이 교집합의 기호로 나타냈거든. 이거는 교집합의 기호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집합의 기호로 나타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 정의를 통해서도 증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봐보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야. A는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네요. A는 일단 이 부분이야. 그렇지?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응.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부분이지. B가 아닌 바깥쪽을 표시해 봤더니 이 부분이네요. 이 B의 바깥쪽이거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대충 하자. 응.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공통된 부분을 구해봤더니 어디가 됐냐면 이 부분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A만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오케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많이 증명을 할 거거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연산은 다 배웠어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연산을 만들 수 있기도 하거든. 근데 일단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들의 성질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A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요? 그거 당연한가? 그림만 봐도 A 합집합 B는 이 전체였잖냐. A랑 B 합한 거잖냐. 그래요? 여기 안에 A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당연히 똑같은 말이겠지. B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이제 이거야. A 교집합 B. 공통된 부분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봤더니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A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당연히 A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지?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야. 뭐를 해볼 거냐면 A랑 A 여집합의 관계를 해볼 건데 이 교집합은 뭐가 돼?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이잖아.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A랑 A 바깥쪽이야.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A랑 A가 아닌 거잖아.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다. 라는 거야. 얘를 표현할 때 파이라고 나타내겠네. 그러면 A랑 A 여집합은 뭐예요? 서로소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위에서 A랑 B가 교집합이 없을 때 서로소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지? A랑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것은 A랑 A의 여집합은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해 볼게요. 그럼 두 개를 합한다라는 거잖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A랑 A가 아닌 부분을 합했어. 그럼 뭐가 돼? 전체가 되지. 그지? A랑 A 아닌 거 두 개 합하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개 더 합시다. 마지막 5개. 5번째 합시다. 5번째는 뭐냐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거 뭐가 돼요? A가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A 그대로 되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이래. 그러면 전체가 되겠지. 그래. 전체가 될 거예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문제를 조금 적어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을 줄 건데 x 바 x는 12하의 자연수예요. 이렇게 전체 집합을 줬어. 이것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오케이? 이거의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그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2, 5래요. 그리고 A 교집합 B가 4, 9래요. A의 여집합이 1, 2, 5, 6, 7이래요. 그때 B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봐봐. 무엇을 통해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구해 줄 수 있냐면 A를 구해 줄 수 있거든. A는 뭐예요? A 여집합을 하면 A 구할 수 있잖냐? A 여집합이 아닌 것들을 싹 구해주면 돼요? 그래요? 10가지 원소 중에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구해줬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서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이 있을 건데 A가 있고 B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A의 바깥쪽이랑 B의 바깥쪽에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처음에 안 보이면 그림을 그려봐. A의 바깥쪽이 이거거든. 그래요?
B의 바깥쪽이 이제 이거예요. 공통된 부분은 어디냐면 A도 B도 아닌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좀 배울 건데 A도 B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지울게 이거. A도 B도 아닌 영역에, 이 영역의 바깥쪽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는 엄마 A 다 지워버리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도 B도 아닌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1, 2, 5가 이 바깥쪽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A랑 B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4, 9가 들어가네요. A에 들어가는 거는 3, 4, 8, 9, 10이에요. 그러면 4, 9가 있으니까 3, 8, 12, A만 들어있겠지. 3, 8, 12, A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소가 다 어디에 있겠어요? B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1, 2, 3, 4, 5, 6, 7, 8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래요? 6, 7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B라는 집합은 4, 6, 7, 9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한 문제 더 풀어보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예제 1번을 풀어봤더니 실수 전체 집합을 두 부분 집합으로 하는 A, B가 있어. 얘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냐.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부등호로 이 집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집합을 나중에 수투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내기를 할 거야. 수투에서 혹시 이것을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을 줄여가지고 2, 8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수투에서.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A라는 집합을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요? 이게 A예요. B라는 집합을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 2부터 8이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B예요. 그때 A 합집합 B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이거랑 이것을 합해주세요. 라는 거지. 합해서는 뭐가 돼요? 2부터 마이너스 1부터 8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이 집합을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X라는 원소를 갖는데 마이너스 1부터 뭐까지? 8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교집합은 뭐가 돼요? 교집합은 2부터 4까지가 되겠지? 공통된 부분. X라는 원소를 갖는데 2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 뭐예요? A에서 B 부분을 뺀 거지? 이 부분을 빼면 이 부분만 남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2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2도 빼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X라는 원소를 갖는데 마이너스 1부터 뭐가 빠져요? 2가 빠져요. 오케이? 그 다음 A 요집합이야? A가 아닌 거예요? A의 바깥쪽이지? 그러면 얘는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 눈으로 적게요. X는 뭐보다 큽니다? 4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한 문제만 살짝 더 해보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이 위에 거는 나중에 할 거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집합이 3, A-1, A 플러스 3 이렇게 있어. B라는 집합이 B-1, B 플러스 1, 7, 9가 있어요. 그때 A 교집합 B를 3, 5라고 했어요. A 곱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오케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교집합은 뭐다 라고 했어요. 교집합에 대한 정의.
x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3, 5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b가 바로 나오거든? 그렇지. 왜 얘가 3이고 얘가 5가 될 거니까. 이게 더 작은 거 더 큰 거잖아. 그러면 3, 5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가 3이 되고 5가 되는 거니까 b는 뭐가 돼요? 4. 그렇지? 바로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럼 한번 넣어보자. 첫 번째 a가 뭐인 경우? a-1이 5가 되는 경우. 그럼 a가 6이거든? 그럼 a라는 집합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5, 9가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이 3, 5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모두 있어버리니까? 9도 있어버리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냐? 교집합이 3, 5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오케이? 왜? A 교집합 B는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3, 5, 9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3이 이제 5가 되는 경우. 얘가 5가 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A가 2네. A가 2를 집어넣어서 집합 A를 구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3, 1, 5. 그러면 A랑 B를 교집합해봤더니 3, 5만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요? 3, 5만 나오는 거 보여? 오케이. 그래서 A가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곱을 8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